안녕하십니까, 루페로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출시된 아반떼 N라인의 견적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 N은 독일에 있는 뉴르부르크링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의 앞글자 N을 따서 붙여진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라인업입니다. N라인은 일반 모델과 N 사이에 있는 중간 가격의 준고성능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반떼는 N보다 N라인이 먼저 출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아반떼 스포츠라는 준고성능 버전이 있었는데 이번에 N라인으로 대체가 된 듯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현대자동차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아반떼 N라인 고성능 N의 DNA를 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직 아반떼 N 버전이 출시가 된 건 아니지만 N라인 버전은 N 버전보다 성능이 떨어집니다. 물론 가격이 훨씬 저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N 버전이 너무 오버스펙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나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N라인이. 여기 보시면 아반떼 N라인의 소개가 이렇게 쭉쭉 나와 있네요. 당연히 N 버전이기 때문에 내 외부가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디자인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 디자인 전문가도 아닌 제가 짚어드리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바로 가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깡통 트림에서 시작해서 필요한 옵션이 있으면 추가하는 방식으로 견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반떼 N라인은 트림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 스포츠랑 밑에 인스퍼레이션 두 가지밖에 없고요. 오늘도 가장 저렴한 트림인 스포츠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워트레인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6 터보 엔진 204마력입니다. 아반떼 정도 크기의 차량에 204마력이면 준고성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출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가솔린 1.6 엔진을 달고 있는 아반떼의 성능이 120마력 원저리인 것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고출력이라고 생각이 되죠. 꽤나 재미있는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6단 수동 변속기입니다. 깡통 트림에는 6단 수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저는 이 6단 수동 변속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운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이런 고출력의 차량들 수동 변속기로 운전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내가 정말 수동 변속기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저는 이 수동 변속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운전 재미도 재미지만 또 가격이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만약 수동 변속기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수동 변속기로 차량을 구매하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 원래 아반떼는 후륜 서스펜션이 토션빔인데 후륜을 멀티링크 서스펜션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여기 어필을 굉장히 해놓고 있네요. 현대자동차 측에서. 물론 토션빔도 토션빔 나름이고 멀티링크도 멀티링크 나름이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더 좋다는 게 중론이니까 이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후륜은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지능형 안전기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전방 충돌 경고,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운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있으면 좋기는 좋은데 이런 것들을 믿고 이런 것들을 계산 속에 넣고 운전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운전할 때 이런 것들에 기대서 운전하는 거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방 그리고 거울들을 주시하면서 운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백 6개, 그리고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 세이프티 언락, 타이어 응급처치 키트. 이 추가적인 옵션에 에어백 이야기가 없는 걸 보니까 깡통 트림에도 안전에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산 자동차 제조사에서 이런 안전에 관련된 것들을 기본 트림에도 많이 탑재를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향의 시장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외관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N라인 전용 외관 디자인 줄줄줄줄 나와 있는데 라디에이터 그릴 전면 범퍼가 바뀌고요. 그리고 18인치 휠 타이어, 싱글 트윈틴 머플러, 리어 스포일러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외관은 당연히 일반적인 아반떼보다 더 스포티해 보이도록 디자인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헤드램프도 기본으로 다 LED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LED 헤드램프, LED 주간 주행 등, LED 리어 콤비 램프, LED 보조 제동 등, 그리고 가장 저렴한 트림에도 불구하고 아웃사이드 미러, 전동 조절, 전동 접이, LED 방향 지시 등이 전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내장 보겠습니다. 내장도 당연히 N라인 전용 디자인이 들어가 있겠죠. 레드 스티치 가죽 스티어링, 그리고 변속기 노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레버 방식의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4.2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 이런 것도 굉장히 디자인 스포티하게 잘 만들어낸 것 같고요. 이런 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시트 보겠습니다. N라인 전용 레드 스티치 가죽 스포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또
멋있죠. 저는 물론 스포츠 주행을 즐겨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N라인 전용 이 스포츠 시트는 비단 이제 디자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스포츠 주행을 할 때 운전자의 몸을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도 있으니까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운전석 수동 높이 조절 뭐 이런 거 뭐 전동 조절이 아닌 걸 뭐 좀 아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수동 높이 조절 그냥 수동으로 조절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전동 조절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한번 시트 포지션을 맞춰놓고 나면 바꿀 일이 거의 없잖아요. 운전자가 바뀌지 않는 이상. 뭐 전동 조절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앞좌석 열선 시트 그리고 운전석 통풍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수석에는 제공이 되지 않고요. 통풍 시트는 편히 버튼 시동 스마트키 물론 이 차량에는 버튼 시동이 들어가지만 버튼 시동에 목숨 걸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버튼 시동 때문에 옵션을 굳이 더 추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방식이 시동이 더 잘 걸리는 것도 아닌데 뭐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버튼 시동이 아니면 그냥 키 꽂고 돌려서 시동 걸면 됩니다. 상관없고요. 열선 스티어링 휠, 파워 윈도우, 운전석이라도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아닌 것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물론 이제 패밀리 성향의 차량은 아니니까 뭐 전좌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이 운전석에도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조금 의아하긴 하고요. 뭐 크루즈 컨트롤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수동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후방 모니터, 그리고 후방 모니터까지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차량과 스마트폰 연결을 통해 스마트폰의 주요 기능을 넓은 화면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랑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가 탑재가 된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랑 연결해서 뭐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 뭐 네이버 지도 뭐 이런 걸로 내비게이션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본 걸로 봐서는 뭐 휠도 18인치고요. 디자인의 변화도 크게 있고요. 그리고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으로 변화가 있었고요. 사이드미러 전동 접이, 전동 조절 다 되고요. 후방 모니터 탑재되어 있고요. 뭐 기본 내장은 아니지만 스마트폰이랑 연결해서 내비게이션 사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아반떼급에서 들어갈 거는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선택 품목 쪽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4만 원의 썬루프 옵션이 있습니다. 뭐 파노라마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썬루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라면 이 썬루프 옵션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뭐 썬루프 여는 거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썬루프를 연다고 해서 그다지 시원한 건 또 모르겠고 시원하고 싶으면 그냥 창문 열거나 에어컨 켜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나왔는데 7단 DCT 패키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토 미션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습식 8단 DCT는 아니고 건식 7단 DCT입니다. 이런 스포츠 성향이 있는 차량에는 일반적으로 DCT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습식이 아니라 건식 DCT로도 204마력의 엔진 출력이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이 미션을 탑재한 것 같고요. 사실 아까는 수동 운전에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은 수동 미션을 추천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수동 미션에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또 사실 수동 미션을 할 줄 아는 분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도로 특성상 이제 시내 주행을 할 경우가 많은데 시내 주행할 경우에는 또 수동 미션 굉장히 또 번거롭죠. 그건 사실입니다. 저도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내 주행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다지 수동 미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금 귀찮아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반떼 N9을 구입하게 된다면 이 스마트 스트림 7단 DCT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 옵션의 가격은 196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깡통 트립에 이 DCT를 추가하게 된다면 총 가격이 2,375만 원입니다. 2,375만 원이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인포테인먼트 내비. 뭐 결국에는 뭐 내비게이션이란 얘기죠. 뭐 오토 디포그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 옵션의 가격이 지금 93만 원이거든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니면은 자동차에 내비게이션 쓸 게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비게이션을 그냥 추가로 탑재해 주는 것일 뿐인데 93만 원이라는 돈을 지불할 의향은 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프로토 에어컨, 뭐 공기청정 시스템 뭐 이런 거 다 있긴 있는데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얘기고 아까 이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에 핸드폰 연결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잖아요. 제 생각에는 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가 가능한 것 같은데 그걸로 그냥 핸드폰 내비게이션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거의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핸드폰 내비게이션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합 디스플레이. 저 내비게이션 옵션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이 39만 원을 더 주고 파노라마 풀컬러 클러스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무드램프까지요. 저는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계기판이 아니면 그냥 아날로그 계기판 보면 되잖아요. 아날로그 계기판이 디지털 계기판에 비해서 시인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반응성이 떨어지고 그런 것도 아닌데 굳이 뭐 추가 요금을 더 지불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무드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집에서 키보드 있잖아요. 요즘에 불빛 나오는 키보드가 되게 많은데 저는 그 불빛들도 다 끄고 씁니다. 저는 그 키보드에서 나오는 불빛들도 눈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저는 설령 이게 들어가 있더라도 그냥 다 불 끄고 운전할 것 같습니다. 눈 아픈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밤에는 그냥 차 안이 어두운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래티넘 플러스 보겠습니다. 뭐 스마트폰 무선 충전, 그냥 유선으로 충전하면 됩니다. 현대 디지털 키, 정말 쓸모없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요거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에서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게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요것만 따로 선택할 수 있으면 제가 선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거를 선택해야 요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가격이 167만 원을 지불을 해야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을 탑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부가적인 것들이 따라오지만 당연히. 근데 그냥 적당히 타협해서 그러려니 하고 들으면 그러려니 하고 들립니다. 그냥 일반적인 스피커로 듣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이패스 시스템, 그냥 뭐 이것도 그냥 애프터마켓에서 5만 원짜리 그냥 붙이는 거 하나 사면 됩니다. 그거 뭐 아무도 모릅니다. 불편하지도 않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MT라고 쓰여져 있는 걸 보니까 수동 미션일 경우에는 요걸 선택하는 것 같고요, 자동 미션일 경우에는 요걸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자동 미션 선택했으니까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차량 운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운전할 때 제 눈이랑 귀만 믿고 운전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에 의존해서 운전하는 버릇을 들이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없는 차를 운전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저도 뭐 요즘 세상에 후방 카메라 정도는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 앞에 기본으로 크루즈 컨트롤 달아주니까 전방 주시하면서 크루즈 컨트롤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컴포트 1 보겠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운전석 파워 세이프티 윈도우,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랑 운전석 세이프티 윈도우 때문에 이 71만 원을 지불할 의향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시트 수동으로 조절하면 되고요. 뭐 이게 뭐 전자석 파워 세이프티 윈도우를 달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또 패밀리 성향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있으면 좋겠죠.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 때문에 뭐 돈을 더 지불할 의향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반떼 N라인에 대해서 저 루페로가 낸 최종 가격은요, 이 가장 저렴한 스포츠 트림에 이 DCT 패키지, 그러니까 DCT 오토미션을 추가해서 총 가격은 2,375만 원입니다. 이 N라인을 구입하실 정도가 되면 차량을 스포티하게 운전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일 텐데, 이런 옵션들이 차량을 운전하는 데 있어서 전혀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차량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 이렇게 막 덕지덕지 붙이는 거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있으면 좋겠지만 추가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금액들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옵션들 그냥 다 배제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당연히 추가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그거를 막을 이유나 자격 같은 건 전혀 없고요. 만약에 제가 이 차량을 구입하게 된다면 이렇게 구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루페로였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